왠지 모르게 서울에 살면서 좀 비싼 아파트가 많은 동네에 살면 내심 부러우면서도 부자네 이런 생각이 대뜸 들거든요. 태어나실 무렵은 근데 또 마포가 또 그렇지는 없었습니다. 않았어요. 예, 예. 아파트가 없었죠. 제가 예. 태어날 때 아예 없었고 뭐 1980년대에 아파트가 있었으니까 예. 그 당시엔 다 단독주택이었죠. 그래서 또 마당 있고 지금처럼 따로 전세 월세를 주는 게 아니라 한 집에 방 여러 개를 전세 월세를 주고 있었고 그랬었죠. 그렇게 다 지냈었죠. 한 집에서 한 예. 방에서 뭐 5분, 4분, 다 6분 가족이 다 같이 자고 그러던 시절이었죠. 연탄 갈고. 근데 연탄 당연히 갈아야죠. 예. 그 형제가 몇 분이나 되세요? 저는 남자 형제 둘이 있고 여동생 하나 이렇게 사형제가 있습니다. 그렇게 남녀가 이제 남매도 있고 그러면 네. 저도 이제 누나하고 저 둘인데 저도 이제 단칸방 서울의 네. 한복판에 살면서 이제 조금씩 커가면 부모님의 가장 큰 걱정이 이 방을 좀 나눠줘야 되는데 맞습니다. 막 이런 고민에서 그런 고민을 좀 어렸을 때 좀 엿보였습니까 부모님? 저는 중학교 때 제가 고민을 하는 게 사춘기니까 방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죠. 그걸 알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주택이니까 땅이 좀 여분이 있잖아요. 그 옆에 이렇게 뭐 다 아실 거야 이렇게 조적으로 해서 예. 쌓고 미장하셔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. 가벽 세워서 요만하게 예. 책상 하나 딱 들어가게 네. 기분이 많이 좋았죠. 독립하는 어떤 자존감도 세우고 이래서 기분이 좀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는 그것도 행복했으니까요. 네. 그럼 그때부터 혹시 집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신 거예요? 사실 부동산에 대한 관심 언제부터 있으셨는지도 궁금한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은 뭐 다 부동산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혼 때 좀 본격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신혼? 네. 네. 사업을 잘 하다가 좀 안 돼가지고 네. 제가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. 인천이 좀 주택가격이 서울보다 좀 저렴했으니까 갔는데 애기 한 살 때인가 봐요. 근데 이 제도를 다 믿고 전세 제도 뭐 소액 임차보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갔는데 그게 또 경매를 맞았어요. 그래서 제가 그 호텔 지금 호텔이지만 네. 모텔 예전에 여관이죠. 예. 여관으로 쫓겨나서 한 2달 아기를 데리고 산 적이 있어요. 그러면서 야 이거 부동산 공부해야겠구나. 그때 여실하게 깨달았고 네. 그 뒤에 결국 이제 부동산을 접할 길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좀 부동산에 좀 이제 관심을 갖고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잘 알죠. 잘 알아서 제가 가끔가다 제가 무료로 이렇게 좀 기관들에 가가지고 젊은 분들 특히 예. 부동산을 모르면 당하잖아요. 그런 부분을 뭐 법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모르면 당하는 게 있거든요. 네. 그런 거 좀 강의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. 예. 아니 그 63년생이시고 자제분이 제가 알기로 이제 20대 후반이시니까 큰 자제분이 예예. 그럼 결혼을 한 30 언저리에 하신 셈이죠? 32에 있습니다. 제가. 32에. 네네네. 그럼 그 무렵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거예요? 그때 조금 빨랐죠. 그 당시에 그 요즘은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. 네.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다이너스가 처음 들어왔거든요. 다이너스 카드, 비자 카드. 예. 그 한 군데밖에 없었고 그 지금은 이제 제휴를 많이 하잖아요. 카드가. 그 당시에 뭐 제가 왜 그 기획을 한지 모르지만 예. 국토순례 대행진이라는 기획하고 그 멤버십을 해가지고 강남 쪽에 한 4,000개 업소를 이렇게 멤버십을 만들고 여러 가지 환경 활동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잘 됐는데 젊으니까 이 수급 매출이 있으면 수금을 해야 되잖아요. 예. 네. 흑자 매출인데 수금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. 아, 돈을 걷어오지 못하시고. 네네. 그 어른들이잖아요, 저한테. 예. 제가 젊은 사장이고 직원이 한 42명까지 줬었거든요. 근데 이제 돈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다 어른이니까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. 그럼 다 준다 그러지 안 준다는 사람 없어요.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직원들 페이는 나가야 되고 명함 한 통을 네. 만들면 한 통에 만 원이지만 42명을 만들면 42만 원이고 그러니까 자꾸 비용은 늘어나니까 예. 그걸 제가 못 견뎌가지고 흑자 도산이죠. 쉽게 말하면 수금이 안 되니까. 그렇다고 뭐 제가 어떤 어두운 세계 사람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망하게 됐습니다. 제가 그래서 그때 그 국토순례 대행진의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동아지약이죠. 동아지약에서 국토순례 하잖아요. 거기에 이제 연결돼서 제가 그 기획자료도 다 넘기고 그랬던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잘 열심히 했는데 사회는 이제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망해가지고 이제 제가 부동산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. 방송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? 맞습니다. 그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예. 뭐 또 사회에서 느꼈던 거,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조금 깨닫는 나이가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
무주택 서민이나 일반인들 생업에 바쁜 나누고 싶다. 분들한테 네.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. 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인 일반 공산품처럼 움직이질 않고 일종 세력이나 뭐 투기 붐이 일었다가 또 갑자기 또 폭락을 하고 이러면서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. 네.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관계되는 학자분이나 뭐 전문가분들의 어떤 표현들이 약간은 좀 편향된다고 좀 느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.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좀 알리려면 방법이 이게 방송에 나가면 좀 말을 해서 좀 전달력이 있겠구나 싶어서 방송에 좀 나가고 싶어 했죠, 제가. 그러면서 어떻게 인연이 돼가 좀 나가게 됐습니다. 네.